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무선 헤드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중급형 헤드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모델명은 YH-E700B라는 모델이고요. 출시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외관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저는 기존에 기대를 했던 베이지 컬러보다는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칙칙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밝은 베이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링 케이스 색상도 겉에는 똑같아요. 안쪽에는 컬러감이 다른데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헤드폰을 넣고 보호를 할 때에도 문제 없게끔 상당히 디테일에도 신경을 좀 썼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육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헤드밴드 부분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정수리 압박을 좀 줄이기도 하고, 이음새 부분들도 점점점 얇게 만드는 추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법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소니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헤드밴드도 얇고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옆에 놓고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트렌디한 디자인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의 디자인으로 튼튼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질감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좀 거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때가 좀 덜 타요. 밝은 컬러인 베이지를 선택을 해도 이물질이 묻었을 때 털어낼 수 있고, 일반적인 그냥 사용감에서 오는 이염 오염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톤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볼륨 업, 볼륨 다운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전원 버튼이에요. 그리고 왼쪽 이어 컵에 있는 게 노이즈 캔슬링과 게이밍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컨트롤 앱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유선 잭이 있고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야마하는 일단 130년 정도 정통 음향 브랜드입니다. 방송 음향 쪽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야마하의 제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액티브 스피커도 저희 중계차에 달려 있고,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만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흔히 생각하는 소니 제나이저보다 하급 브랜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리에서만큼은 무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란 얘기죠. 일단 이 제품 어떤 데 셀링 포인트가 있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다 느껴지는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트루 사운드입니다. 플랫한 사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보통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색은 저음이 쿵쾅쿵쾅 거리고 이 심장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보통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 얘가 보스나 제나이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마하의 사운드는 플랫한 가운데에서 중역과 고역의 그 사이 어딘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면서 저음은 약간 쫀득한 타격감을 주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벙벙하면서 쿵쾅거리는 느낌은 없지만 알맹이가 있는 느낌? 그리고 현악기 기타 소리의 섬세함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곡을 들을 때도 괜찮은 추천 헤드폰이 될 것 같아요. 소니와 제나이저의 최신 제품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편안한 사운드, 그 안에서 공간감을 더 만들어내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방향성이 그 제품들과는 좀 달랐어요. 한음 한음 조금 찍어 누르면서 귓속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랩으로 치면 뭐 딜리버리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뉘앙스보다는 디테일을 중시하는 헤드폰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헤드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를 들 수가 있겠어요. 현존하는 이 30만원대에서 찾을 수 있는 꽤 좋은 소리를 내는 헤드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편의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요즘에 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멀티 포인트 기능도 이 제품은 없어요.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현재 멀티 페어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대1로 페어링을 해서 쓰다가 다른데 페어링을 하고 싶으면 다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해서 다른 제품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껐다가 켰을 때는 가장 최근에 붙었던 기기를 찾아가서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러닝타임을 보면 3.5시간 충전을 하고 총 3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앱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야마하 컨트롤러를 받으시면 되고요. 연결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저는 이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블랙 컬러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여주고 EQ를 잡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세 가지 톡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메뉴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귀 모양을 최적화해주는 리스닝 옵티마이저가 있었고요. 리스닝 케어 어드밴스드는 헤드폰 착용 후에 20초마다 공기 누출 밀폐 정도를 측정해서 최적화된 맞춤형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앰비언트 사운드를 지원을 해요. ANC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처음에 디폴트 값은 오프로 되어 있고 한 번 누르면 앰비언트 사운드로 되는데, 자,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한 마이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착용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폰을 쓰면 플레이가 되고 벗으면 음악이 멈추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고요. 자동 전원 꺼짐 타이머가 들어가 있어요. 5분 정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통합 품질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모멘텀과 소니와 이 제품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비슷비슷하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합 품질은 제공을 하고 있다. 한번 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텐션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는 압박이 있어요. 자, 이 제품 제가 사용해본 오버이어 헤드폰 중에서 가장 밀폐감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이 또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소리 중심으로 야마하 사운드가 궁금하셨던 분들, 기존 제품들은 좀 가격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40만원 이상대 제품들로 형성이 되어 있던 시장에 이제 30만원대 제품이고, 이게 세일 가격으로 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구매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